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61일 만인 지난 일요일 전국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은 4월 19일 오후 7시 기준으로 4월 16일 이후 확진자 0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현실화되면서 도내에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일요일이었던 정부 발표를 분석하면서 경남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그리고 산업 및 조직심리학 박사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이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됐다, 느슨해졌다 이런 말들은 많았거든요. 박 원장께서도 나가면은 확실히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부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을 못했던 것 같고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그 커피숍에 들러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시점에는 저 혼자 이렇게 손님이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지금 언젠가부터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시더니만 지금은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지금 커피를 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창원의 용지호수 근처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이면 가족 단위나 연인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공원을 꽉 채우고 있거든요. 지난 16일부터 초등학교가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엄마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학교만 안 가고 다 안 간다, 다 간다라는 말이 지금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한 번 정도 이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원장의 개인적인 생각 들어봤는데요.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아니다, 생활화 방역을 서서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생활 방역 단계로 이제 갔으면 하는 기대감이랄지 희망, 설렘을 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경남에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하나는 이제 체육시설, 또 한 가지 이제 가축시장에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체육시설을 토요일 오후에는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물론 전제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발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도내 전 시군에서 가축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제 고성 밀양을 시작으로 해서 또 10일에는 산청 함양 전 시군에서 이제 개장을 했는데 고성에서는 이제 가축 경매 시장에 이제 드라이브 스루 우리가 금지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서 가축을 이제 경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창 축협은 이거 온라인 생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AC라고 그러죠. 애프터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어떤 언택트 방식이라고 하죠. 비대면 방식. 비대면 방식 이것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축 거래의 새로운 방식이 저는 이 방식이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얼어붙었던 가축 시장이라든지 어떤 일상 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이제는 나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도 드는데요. 지자체나 도내 단체들 어쨌든 움직임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시기는 이르고 앞으로 한 2주일 정도가 굉장히 큰 고비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하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국내 발생이 이제 20명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 이제 유입객도 이제 줄고 그래서 완치율은 거의 75%를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보면 10명에 한 7, 8명은 거의 완치 단계인데 신규 확진자도 이제 하루에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게 계속 일주일 내지 10일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만 더 가면은
거의 뭐 확진자가 제로 상황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완치된 이후에 이제 재확진 환자가 최근에 이제 14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심각한 것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여성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2차, 3차, 4차까지 전염을 해서 35명 이상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좀 저희가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운데 이런 업종을 좀 거론하기가 좀 불편합니다만은 PC방이라든지 목욕탕, 그다음 식당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전염을 해서 안타까운데 결국 뭐 이런 것은 사회적 거리를 좀 소홀히 한 그런 결과가 네. 아니겠나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게 부활절, 어린이날 이런 뭐 그다음 계절적으로도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모이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 끝자락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원장이 보시기에는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는 거를 사람들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또 공포감이 좀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상당히 뭐 초기에는 상당히 통제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일정 부분 일상으로 회복하는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전불감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안전불감증에다가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그 위험 감소 행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안전불감증은 그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그 위험 감소 행동은 그 위험을 지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위험을 평가한 이후에 그것을 감소하고 위험을 감소하고도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원래 안전불감증은 집단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불리는 위험 감소 행동은 그 개인의 개념으로 개인적인 측면으로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뭐 소규모 그룹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 이번처럼 그 개인의 행동이 모여서 집단 현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문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걸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과 그 타인의 안전을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지금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저는 사실 조금 저 자신부터 이제 반성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 이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런 이제 이유 때문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조금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뭐 생활 방역은 아직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좀 국한해서 안평론가 생각 좀 들어볼까요? 네, 생활 방역은 이제 국민들 개개인이 완벽한 그 규칙이라든지 룰을 지키면은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이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 비해 몇백 배 감염 그 강도 세지 속도가 않습니까? 빠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우리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생활 방역 체계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정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중앙사고 수습대책본부에서도 19일 날 이제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의 원인 불명의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뭐 저는 뭐 이 정부의 그 조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강도를 저는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죠. 약 60% 후반대가 일상적인 활동이 재개가 되면 감염 위험이 매우 커진다.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의 대체적인 의식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남에서 얼마 전에 논산훈련소에서 입영한 장병이 우리 경남 출신이 있었는데 이분이 또 확진이 대자로 판명이 났죠. 그래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또 경남에서도 재확진자가 뭐 서너 명 나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감염의 어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원장께서는 그럼 생활 방역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였던 싱가포르의 사례를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싱가포르가 이제 일상 복귀를 시도한 이후에 그 코로나19 환자가 14배 정도가 증가했던, 갑자기 폭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소셜 셧다운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 만큼 뭐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냐, 뭐 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아까 박재현 아나운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은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4월 19일자 기준으로 우리 그 국내 누적 환자가 지금 1661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거든요. 네. 종합 중대방역본부에서 그날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8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10명 이하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의 의료인과 행정당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힘들게 만들어 온 성과인데 이런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듯이 조금 이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가 일단 5월 5일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기존대로 하겠다. 이 부분에는 그러면은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예. 뭐 일단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일부 완화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4월 19일 그 정세균 총리가 그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5월 5일까지는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근간을 유지를 하면서 그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뭐 종교 시설과 그 4대 밀집 시설에 대해서 그 현재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이라는 그 강력 권고는 철회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도 이 발표에 대해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아마 저 말고도 부분에서, 네. 이게 뭐 생활 방역으로 넘어간 건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스탠스가 지금 변화를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혼란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뭐 이성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이게 마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찬성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뭐 자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자영하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사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코로나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이제 실천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짧은 기간이라도 소셜 셧다운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박 원장께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고 지자체가 생활 방역 체제 전환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경제 침체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양쪽 입장에서 참 경남도가 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도가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좀 전에 우리 박 원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싱가포르 사태를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상황에서 교훈을 삼으면은 저는 뭐 여기에 답이 나온다고 보는데 확진자가 이제 14배로 이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이제 그 종식되는 단계에서 그 급속하게 빠른 결정을 했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도 의료 시스템이나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방역이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거든요. 이런 국가도 다시 한번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는 참 어렵죠. 네. 80% 이상이 이제 대외 경제에 의존을 해야 되고 또 IMF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1.2% 이상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제 수출입의 30%죠. 30% 이상을 한 나라의 중국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경제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7%로 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가 이제 큰 타격을 이제 받을 것인데 특히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노동 시장의 경직이라든지 그다음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경제 기저질환이 지금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생활 방역의 어떤 전환은 하루라도 이제 빨리 해야 되죠.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19일에 이제 총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5월 5일까지는 일단은 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에 저는 원칙을 두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전남 지역이라든지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 좀 저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는 이것을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도 뭐 경남도 시군에서 이제 그 아주 특수한 시험이라든지 야외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서 안전도가 있다면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확대를 좀 해제를 해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근데 이게 경남도의 결정만으로 작동이 네.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최고 이제 상위 기관이 재난관리센터, 위기관리센터가 이제 청와대에서 컨트롤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총리, 그다음에 이제 관계부처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보건복지부죠. 네. 여기에 본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이제 컨트롤 타워가 쭉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9일 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생활 방역 체계로는 아직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르다, 네. 이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남도도 이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체계를 잡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앞으로 아마 단계적으로 이 생활 방역 체계를 완전히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간다면은 경남도도 여기에 준비를 해서 도의 어떤 단계적인 해제 이런 전략을 좀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현재 주춤한 걸 보면요. 곧 생활 방역 체제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분명 한계도 있을 거란 시각도 있는데 박 원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그 생활 방역 체계가 그 일상으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그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스포츠나 공연 같은 것들이 무관중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형태로 패러다임의 전환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생활 방역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염병 예방에 취약할 수 있을 만큼 그 한계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직장 내 감염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집단 감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우리 일상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개인위생용품들의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 반면에 이를 통해 또 이 환경의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결국 그 생존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버리는 것은 아닌가 뭐 저 그런 그 고민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우려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 코로나19에도 우리 도민들이 참 크고 작은 일들 잘 대처했습니다. 뭐 지난 총선만 해도 그런데 앞으로 생활방역 전환에 있어서 경남도 그리고 시민사회 자세는 어떻게 해야 좀 좋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이제 뭐 의식 수준이 높고 충분하게 대처를 잘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방역 체계라든지 방역 기준이라든지 또 지켜야 할 룰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싱가포르 예를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이 소홀하면은 다시 한번 큰 우리가 위기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그렇죠. 생활 방역 체계 지침이라든지 개인 위생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 나가면서 네. 우리가 그 미래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 희망적인 자세로 준비를 한다면은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소동 시사평론가 박정훈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경남 도민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쇼크로 일상의 소중함이 더 간절한 봄이죠. 지금까지 그래왔듯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생활방역 의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이슈 토크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뉴스 중에 우리가 만든 뉴스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가 곧 뉴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